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첫 주식, 기필코 성공하라. 최진건 지음, 슬로디 미디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머릿말. 주식을 시작하는 첫 경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렇지만 첫 경험 이후 투자자의 삶은 각양각색이다. 누군가는 주식을 통해 인생이 행복해졌다고 말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주식 투자에서 쓴맛과 인생의 시련을 맛보기도 한다. 이 극명한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는 간단히 말해 조급함과 조바심에 압도된 것이다. 특히 손실 구간에 들어섰을 때 투자 경력이 짧은 투자자일수록 평정심을 잃기 쉽다. 초보 투자자가 큰 수익보다 잃지 않는 매매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초보 투자자가 예상외 폭락장을 맞아 투자금의 50%를 잃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다. 이 초보 투자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 선택을 예상할 수 있다. 바로 추가 매수하여 손실률 낮추기, 물타기와 원금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기, 존버, 과감하게 매도하여 다른 종목에 재투자하기, 손절. 이렇게 세 가지이다. 첫째, 물타기를 선택한 투자자라면 주가가 예상대로 상승할 경우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참에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도 있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한다면 더 사야 하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등의 새로운 고민에 봉착할 것이다.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한 두려움과 조급함을 피하기는 어렵다. 둘째, 존버의 경우는 어떠한가? 단기간에 원금 이상으로 회복된다면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가가 오르지 않아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면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역시 두려움과 조급함을 내려놓기가 어렵다. 의도치 않는 존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손절을 선택한 경우라면 일단은 속이 쓰릴 것이다. 돈을 잃고 속이 편한 투자자는 한 사람도 없다. 주식하다가 깡통 차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생각에서 내린 결단이라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손실에 대한 복귀와 반성을 통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는 정답이 없기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선택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교적 단기간에 주가가 오른다면 물타기나 존버가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이며 주가가 제자리 걸음이거나 떨어진다면 손절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잃지 않는 매매란 무엇일까? 바로 어떤 형태로든 자신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들지 않는 매매일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싸게 매수하여 비싸게 파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적게 잡아도 수식까지이다. 누군가는 발빠르게 호재를 포착해 시장에 퍼지기 전에 매수하며 누군가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기의 상승과 하락을 포착해 침체 구간에서 매수한다. 또 누군가는 미래 먹거리가 될 사업군 중 잠재 가치가 높은 주식을 찾아내서 남들보다 일찍 매수하기도 한다. 매일매일 나오는 차트를 분석하고 당장 내일의 주가를 예상하는 것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도 있다. 그러나 열거한 방법 중에 공부와 연습 없이 거저 얻어지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또한 초보 투자자일수록 조급함을 경계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항시 팔고자 하는 욕망과 사고자 하는 욕망이 부딪힌다. 초보 투자자는 사고자 할 때 나만 상승장에서 소외된 것 같은 불안감에 쉽게 매수 결정을 하고 팔고자 할 때는 오른 수익을 빨리 실현하고 싶어서 혹은 더 큰 손실을 막고 싶어서 쉽게 매도 버튼을 누른다. 초보 투자자는
시장의 추세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매수와 매도에 공을 들이는 법을 알지 못한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일수록 내 안에 조급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시장과 주식 관련 정보를 차근차근 모으고 해석한 후 행동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수익도 따라온다. 주식을 하면서 명심하는 사자성어가 있다. 중용 제15장에 수록된 등고잡이라는 사자성어로 군자의 도는 비우컨대 먼 곳을 갈 때에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출발함과 같고 높은 곳에 오를 때에는 반드시 낮은 곳에서 출발함과 같다 라는 말이다. 모든 일은 순서에 맞게 기본이 되는 것부터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우리 속담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하다. 책을 집필할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주린이의 눈높이에서 시작하자였다. 실전 매매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이 책은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돈의 흐름을 익힌 뒤 실전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총 6장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1장과 2장에서는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한 거시적인 관점의 시장에 대한 설명과 금리와 환율, 유가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서술했고 3장에서는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 보는 법을 담아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주식 투자에 대한 매매 기법 중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자신에게 맞는 매매 기법을 확인하고 익힌다면 실전에서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5장에서는 최근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섹터와 관련 종목을 소개했다. 트렌드를 보며 관련 종목을 꾸준히 추적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6장에서는 나의 종목 선택 방법과 매도, 매수 방법을 소개했다.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를 마라톤에 비유하고는 한다. 주식 투자를 하며 반드시 지향하는 태도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주식 투자는 일상에서 작은 행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라톤이라는 긴 여정에 들어선 모든 투자자가 행복하고 즐겁게 매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풀고 싶은 이야기는 유튜브 채피디 TV에 옮겼다. 2022년 1월 최진권 6장 매매의 기술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을 정리하자. 첫째, 매일 상한가 종목과 10% 이상 오른 종목에 대한 상승 이유를 섹터별, 테마별로 정리한다. 섹터와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를 파악하고 해당 종목의 차트 모습과 수급 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시간 외 상승했던 종목 중에서 거래량이 5만 주 이상인 종목도 정리해야 한다. 다음날 시초가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살피자. 시간 외에서 거래량과 상관없이 상한가가 나오면 다음날 음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량은 항상 체크해야 한다. 뉴스 분석도 잘해야 한다. 뉴스가 나오면 주가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어떤 종목은 뉴스가 나오는 즉시 바로 반응하는가 하면 뉴스가 나온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종목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뉴스와 주가의 흐름을 살피면 일정한 패턴을 익힐 수 있다. 특히 뉴스가 나온 시점에 분봉을 꾸준히 확인하면 뉴스 매매에 도움이 된다. 또한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 뉴스에서 나오는 재료의 크기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뉴스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추적해야 할 것이다. 복귀 매매가 중요하다. 매매한 종목이 있다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복귀하자. 복귀할 때는 매수 근거와 매도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왜 저 위치에서 매수하고 매도했는지를 파악해야 향후 매매에 유리하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했는지,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매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복귀하며 해당 종목의 흐름을 지속해서 관리하자.
더불어 추적 종목의 흐름을 관찰해야 한다. 평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매수 타점을 잡아보자.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패턴을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패턴을 지속해서 익히다 보면 확률이 높은 매매가 가능해진다. 비중은 연습 후에 서서히 늘리면 된다. 둘째, 매주 주말마다 다음 주 주식 일정과 관련주를 정리한다. 나는 한경에 컨센서스에서 발행하는 주간 리포트를 활용한다. 증권사별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리포트, 투자 의견, 목표 주가 등을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여서 활용도가 높다. 또한 뉴스 파악은 일정 매매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분야를 골라서 보기보다 종합적으로 보자. 뉴스의 정부 부처 일정과 대기업의 신사업 일정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으니 활용하면 좋다. 처음에는 뉴스를 보며 일정을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뉴스의 헤드라인과 내용만 보아도 관련 섹터와 종목들이 연상된다. 구체적으로 정부 부처 일정은 연합인포맥스 사이트를 확인하면 좋다. 매주 토요일에 정부 부처 일정 기사와 부처별 일정을 일자별로 제공한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일정을 보고 뉴스의 빈도를 체크하면 재료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대기업의 일정은 관련 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일정대로 주가가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일정 발표 전날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고 해당 일의 시간 외에 움직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의 상황이 좋다고 전제하고 관련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당일 일정은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가 움직임에 바로 대응해야 한다. 그 외에 전시회나 박람회 일정도 체크해야 한다. 특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와 관련된 전시회나 세미나, 박람회라면 놓치지 않아야 한다. 전시회와 박람회의 규모, 참가 업계의 수, 상장된 참가 업체를 확인하자. 셋째, 매달 증시 이슈와 테마를 확인해 정리한다. 매일 시장에서 움직인 테마를 정리한 것을 이용하여 한 달간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주도주로 움직인 종목의 파동이다. 상승 이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 재차 상승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속해서 관찰하고 추적해야 할 종목이다. 월말이나 월초에는 과거와 현재의 자료로 시장을 큰 그림으로 보고 예측해야 한다. 예단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 종목 선정, 어떻게 할까? 주식시장에는 2,500여 개의 종목이 있다. 이 많은 기업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해 매매해야 할까?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주도하는 테마와 재료의 크기를 고려해 시장의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해야 하며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재무제표와 영업활동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은 차트와 거래량, 거래대금, 보조지표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한다. 투자자인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매매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주식 투자는 크게 톱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톱다운 방식은 하향식 투자로 거시경제와 산업 분석을 통해 유망 산업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 다음 기본적 분석을 통해 개별 기업을 찾는다. 단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 방식이다. 바텀업 방식은 상향식 투자로 특정 종목의 내재 가치를 분석한 다음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장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투자 방식이다.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알면 알맞은 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둘째,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한다. 시장을 체크하는 방법은 크게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이 있다. 거시적으로 시장을 체크할 때는
세계 증시와 선물시장, 환율, 금리, 유가, 원자재값 등을 확인하고 미시적으로 시장을 체크할 때는 당일 상승한 종목,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체크한다. 셋째, 시장의 트렌드를 체크한다. 시장에서 상승한 섹터나 종목이 어떤 재료와 뉴스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 일정과 대기업 일정을 파악해 주가가 맞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된다. 또한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가 새로운 뉴스로 움직인 건지 차트상 주가의 위치가 어떠한 건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섹터별 관련 종목을 정리한다. 시장에는 많은 기업이 있고 각 기업은 업종에 따라 분류된다. 정리할 때는 이러한 기업이 업종에 따라 한눈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서 관련 업종에 수급이 들어올 때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대장주 종목, 부대장주 종목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대장주 종목이 움직이면 부대장주 종목이 따라 움직이는 시기다. 반드시 업종별로 정리해 두어야 이러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다섯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을 한다. 그리고 주식의 가격이 해당 주식의 내재 가치보다 낮으면 그 주식을 매수한다. 주가가 내재 가치 이상일 때 매도하면 평균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기본적 분석은 주식 투자의 기본이어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섯째, 기업의 기술적 분석을 한다. 기술적 분석은 기업과 주식의 내재 가치와는 관계없이 주가의 흐름과 거래량을 도포화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주가가 결정되는 만큼 우리는 과거의 지표나 도표 등을 통해 변동 추세를 읽어내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밖에 없다. 차트를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다.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인지 기관이나 연기금인지 개인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이전과는 다르게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뜻이다.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일곱째, 일상과 관련 있는 종목을 선택하자. 일상을 복귀하면 자신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와 관심 분야가 나뉠 것이다. 그 분야에서 관련 종목을 찾아서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가 자주 이용하는 택배사가 어딘가를 생각해보고 시장에 상장된 택배사를 검색해보는 것이다. 자주 사용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살피고 해당 기업을 살피는 것도 좋다.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며 관련 기업을 파악하고 정리한다면 여유 있고 즐겁게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수, 어떻게 할까? 종목 선정이 끝났다면 이제는 매수할 차례다. 사실 주식 투자의 시작은 매수다. 그런데 같은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본다. 왜 같은 종목인데도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고 임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가? 처음 할 일은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 기준을 세우고 투자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다. 매수하기 전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자. 그리고 전일 대비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동반했다면 단타 대응할지 눌림목에서 대응할지를 고민한다. 전날 대비 거래량이 1000% 이상 터졌다면 주가의 흐름을 지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 거래량은 주가가 선행하는 지표이므로 주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거래량이 터지고 난 이후의 차트 모습을 살피자. 거래량이 터진 뒤 거래량이 급속히 감소했는지, 분봉과 주봉, 월봉을 통해 일정한 가격을 지켜주었는지 등이다. 차트를 보는 이유는 지금의 자리가 살만한 자리인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물론 차트는 후행 지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급, 재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매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 뉴스나 기업 공시 등의 재료를 확인하자. 재료를 볼 때는 재료의 크기를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자금과 연결되어 있는 신사업에 대한 뉴스라면 금액의 크기를 보아야 하고 그 키워드가 허가, 조단위 금액, 독점 등이라면 크기가 큰 재료이다. 뉴스를 볼 때는 신선한지, 단독인지, 반복되는 뉴스인지, 2차 가공된 뉴스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과거의 뉴스가 재료와 연결된 적이 있는지 또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준 적이 있는 뉴스인지를 재차 살피자. 그런 적이 없다면 신선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재료만 보고 매수에 가담할 수는 없다. 운이 좋으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의 뉴스라면 주가는 폭락한다. 거래량과 차트를 본 후 재료를 봐야 하는 이유이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 법이며 차트는 저항과 지지를 통해 일정한 가격을 나타낸다. 또한 매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박스권을 돌파할 때이다.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 주가는 상승 후 물량 소화의 과정을 거쳐 재상승하는 수가 있다. 물론 재료가 강력해서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고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거래량이 들어온 뒤 거래량을 줄이며 일정한 가격을 지지해 물량 소화의 과정을 거친다. 기간 조정을 거칠 때는 3일선이나 5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기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을 보며 매수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 주가가 고가라면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매매에 임하고 위에 매물대가 없다면 3일선과 5일선을 지지하는지를 보며 매도할지 홀딩할지를 판단한다. 둘째는 일정한 가격을 지지할 때다. 주가는 일정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저항과 지지의 모습을 보인다.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 주가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반복하고 거래량이 들어온 지점을 지지한다면 그것이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박스권의 상단은 단기적인 매도 타점이 될 수 있다. 셋째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동평균선은 단기와 장기로 나뉜다. 12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추세가 무너졌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5일선과 21선의 흐름을 보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 것이다. 5일선이나 21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이라면 종목에 대한 재료와 수급과 거래량을 살피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5일선과 가까우면 매수, 5일선과 멀어지면 매도의 전략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간단하면서 어려운 매매 대응일 수 있다. 매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이 매도가 매수보다 어렵다고 한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라는 부동산 시장의 격언이 주식시장에서도 통용되는 걸 보면 그만큼 매도가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나는 매수가 만남이라면 매도는 헤어짐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이 말에는 어떤 매도에도 아쉬움과 미련은 남지만 잘 헤어지면 의미가 있다는 뜻이 있다. 또한 매도는 결국 욕심의 크기이다. 과욕하면 탐욕이 되므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매도 후 아쉬움은 남지만 그 아쉬움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한다. 결과론적인 해석에 얽매이다 보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 매일 공부하여 실수를 줄이고 시세를 줄 때 분할로 청산하는 게 옳다. 이와 동시에 해야 할 것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다. 아쉬워도 자신의 기준을 정해 대응했다면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한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욕심을 부리는 게 맞다. 그러나 그 욕심의 정도는 적당해야 한다. 적당하다는 기준이 모호하지만 그것 또한 자신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수익이 났음에도 매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상태에서 시장이 폭락하면 참 난감하다. 아침에 팔 걸,
종가에 팔 걸, 상한가에 팔 걸 하고 후회만 남는다. 무엇이 더 현명한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매도 또한 매수와 마찬가지로 기준을 정해 대응해야 한다. 폭락했을 때 대응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리거나 주가가 조금이라도 상승했을 때 매도 시점을 찾는 것이다. 매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단 추세선을 확인하자. 주가 흐름의 특징은 어느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를 추세라고 하며 차트에서 일정한 직선 또는 일정한 곡선으로 나타난 선을 추세선이라고 한다. 이 추세선은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한다. 저점과 저점을 잇거나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추세선을 벗어나면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추후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 둘째, 전저점을 지키는지 파악하자.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 주가는 상승 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해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면 이후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시세를 줄 때 분할로 청산하고 나머지 물량은 지키는 자리, 즉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때 만들어진 저점을 확인하고 저점을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락 추세에 있던 주가가 거래량이 들어오며 저점을 깬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하는 게 맞다. 이후 주가가 전저점을 회복할 수도 있고 전저점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동평균선을 이용한다. 매수의 방법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방법이다. 5일선과 21선의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일선과 2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깨는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매도로 대응한다. 이후 추세가 전환되면서 5일선과 21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라면 추적할 필요가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